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김영롱입니다. 탐나는 주식 2PM 안신혜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친구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산타는 오늘 시장에 안 왔더라고요. 안신앵커, 네. 산타는 없어요. 왜 그래요? 산타는 코카콜라의 마케팅 수단일 뿐입니다. 안신앵커가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선물도 산타가 아니라 부모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 이 올라프까지 메고 왔는데 분위기 좀 맞춰주세요. 올라프를 메고 오면 뭐합니까? 시장이 안 오르잖아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시장이 안 좋으니까 괜히 심술 내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라도 연말 분위기 이렇게 내서 시청자분들께 힘 줘야죠. 그러긴 그런데 네? 치사하게 미국은 산타가 시장에 들렸는데 왜 우리 시장에 안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그래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좀 시장이 힘들고 안 좋지만 그래도 뭔가 크리스마스가 주는 설렘으로 오늘 시장도 잘 한번 보내보도록 하죠. 탐나는 주식 PM 바로 출발합니다. 예, 그럼 오늘도 먼저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인기가 있었는지, 많이 검색이 됐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신 앵커. 오늘은 어떤 종목이 인기가 있었을까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이나 LNF 같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동반 강세가 있었고요. 남매난이 발발했지만 이틀째 오히려 강세를 보이는 한진그룹주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상장 첫날 상한가 직행한 메탈라이프 보이시죠? 하지만 반대로 비보존 임상 실패 소식에 하한가를 맞아야 했던 텔콘 RF 제약도 있습니다. 참, 삼성출판사는 김규태 대리의 인기 있는 종목에서 매수 의견을 밝힌 종목 목표가를 달성했다고 하네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왜 인기가 있는 종목인지 확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테슬라를 필두로 전기차 시장에 산타가 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테슬라의 주가부터 살펴볼게요. 사상 처음으로 4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번 주만도 52주 신고가를 4번 연속 달성을 할 정도로 뜨거운 종목인데 테슬라의 LG화학의 배터리가 쓰이고 있는 거 아시죠? 테슬라를 올라탄 LG화학의 질주 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이번 계약을 통해서 매출액이 2조 2천억 원, 영업이익은 1,000억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감도 늘며 실적과 주가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LG화학 올라탈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보고요.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IPS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익 IPS는 이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목표가 상향 소식과 함께 4만 원까지 상향 조정 소식이었습니다. 그 근거를 살펴봤더니 이 원익 IPS 같은 경우에 2014년부터 비메모리 장비 매출을 키웠잖아요. 삼성전자 비메모리 생산 설비에 전공정 장비를 제공하는 유일한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내년에 삼성전자의 통큰 비메모리 투자에 쇠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상 최대 실적도 이야기가 되고 있죠. 이것 말고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반사 이 기대감으로 소부장 국산화 수혜가 예상되는 바입니다. 지금 주가는 신고가 기록 이후 잠시 정체되어 있는 모습인데 쌀 때 사야 될까요? 원익 IPS 두 번째 종목이고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행주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하나투어 개별 호재도 있었습니다. 지분 16.7%로 IMMP가 최대 주주로 등극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려줬는데요. 할증된 3자 배정을 할 만큼 여행업에 대해서 강한 신념을 보여줬고요. 또한 하나투어 자체는 이 마련된 자금을 바탕으로 글로벌 확장성이 커짐과 동시에 시너지를 통해서 내년 실적 개선까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투어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담을까요? 말까요? 인기 있는 이유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신 앵커가 인기 있는 종목들을 쫙 설명을 해줬어요. 한 가지만 제가 더 추가를 하자면 포스코 관련해서 뉴스가 좀 들려오고 있잖아요. 광양제철소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면서 5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더 이상의 인명 피해는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주가 같은 경우에도 이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순간적으로 낙폭을 좀 키우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한번 지금 낙폭을 조금은 만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1.23%, 약세 구간 지나가고 있는 참 종목 가운데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급등락도 하고 있고 뉴스들이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과연 투자 전략 세워볼 만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김규태 대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처음에 아까 안신 앵커가 잠깐 언급을 했었던 삼성출판사. 네. 벌써 입가에 미소가. 그때 당시에 목표 주가 23,000원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네. 지금 25,000원이고, 그러니까 얘기해 주시고 나서 12월 12일에 상한가 맞으면서 29,000원대까지 올라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한번 다시 업데이트를 그래서 전략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삼성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아기상어 쪽 IP 관련해서 이제 확고하게 뉴스가 뜰 때마다 많이 올라는 가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관심은 이제 뭐 오늘 또 펭수 다이어리가 지마켓에서 예약을 하는데 뭐 거의 홈페이지가 서버 마비될 정도로 많이 하고 이런 IP들이 계속 좀 주목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과거에 이런 유아용 IP 같은 경우에는 유아 쪽만 좋아했었어요. 근데 예. 이제 펭수나 아기상어 같은 경우에는 이 팬덤이 점점 어른 쪽으로 많이 올라오면서 관심이 되게 많아졌고 뭐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에 이제 기여를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제 좀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는데 삼성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아기상어 가지고 미국 쪽도 진출을 하고 국내 같은 경우 이제 뮤지컬 같은 경우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 아무래도 20년이 되게 되면 이제 이 해당 IP를 갖고 있는 스마트 스터디가 좀 상장이 가시화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좀 변동성은 있지만 계속 주가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쎄요, 가격 전략 이미 도달을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뭐 갖고 계신 분들 지금 구간에서 다 매도합니까?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갑니까? 삼성 출판사는 저는 이제 2차 목표가로 다시 한번 제시를 예. 해주고 싶고요. 삼성 출판사는 3만 원 다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목표 주가 3만 원 얘기를 해주셨어요. 불과 2주 전에 23,000원이었는데 또 목표 주가가 크게 뛰었습니다. 삼성출판사 앞으로에 대한 흐름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인기 있는 종목 하나하나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만만치 않은 LG화학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부분 독립법이 뭐 얘기는 나오긴 합니다. 결정된 바는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주가가 어느 정도 반응을 하고 앞에서 안신 앵커가 그 테슬라 얘기도 해줬지 않습니까? LG화학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저번에 한번 다뤘던 종목인데 뭐 일단 오늘 오전에 나왔던 뉴스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오버로 얘기가 나오고 하지만 여기 오버 속에 당사 입장을 밝힌 걸 보면 일단 계속 검토는 중이에요. 이제 그러게요. 이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언제 정확하게 확정을 지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회사 내부 말고는 아무도 이제 모르는 상황이고 주가 같은 경우에는 해당 뉴스가 나오면서 거의 6.5%까지 올랐다가 지금 방송 직전까지 거의 보합권까지 다시 다 내려왔고 네. 결국에는 LG화학은 4분기 실적도 안 좋을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20년 2분기부터 있는 이제 이슈들이 이제 폴란드 공장도 그렇고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새롭게 이제 뭐 편승이 되냐 마냐에 따라서 좀 실적이 많이 반영이 된다라는 건데 제가 그때 한번 얘기 드렸을 때는 목표 주가를 그렇게 많이 높게 얘기 드리지 않았어요. 33만 원 정도 얘기 드렸는데 매수 의견은 동일하나 그렇게까지 LG화학이 지금 단기간 급등할 사유는 보이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는 33만 원을 동일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 그때 LG화학을 얘기하면서 같이 이야기 드렸던 게 오히려 SK이노베이션이에요. 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때 얘기 드렸던 목표 주가와 이제 한 1,000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그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굳이 2차 전지 쪽으로 보시다면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중에서는 그래도 SK이노베이션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LG화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또 초반부터 띵동이 울렸습니다. 어떤 질문 갖고 계신 거예요? 뭐 충당금이나 계절적 비수기나 제가 우려했던 부분 악재들을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LG화학 매수 의견이 맞긴 한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LG화학에서 또 걸리적거리는 히든 악재가 있어서 질문 드리려고요. SK이노베이션이랑 LG화학이 미국에서 또다시 소송을 벌일 계획이 생겼습니다. 이거 큰 악재는 아니겠죠?
해당 뉴스 같은 경우도 좀 이야기가 나온 지 좀 오래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해당 얘기는 결국에는 이제 인력이 한 100명 정도 이직을 하게 되면서 내부 이제 세부적인 이제 IP 결국에 이제 비밀에 대해서 좀 유출이 된 게 아니냐에 대해서 언론으로적으로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SK 이노베이션 입장에서 혹시라도 해당 부분에서 패소를 하게 된다면 북미 쪽 배터리 같은 경우 이제 아예 더 이상 진출을 하지 못할 정도의 좀 악재이긴 한데 이 부분은 뭐 단기간에 뭐 결정이 날 게 아니라 좀 상당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오래 걸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굳이 뭐 걱정하는 것보다 또 해당 부분은 일부 주가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재판이 어느 방향으로 가냐에 따라서 대처하는 것이지 굳이 지금 좀 미리 겁먹고 굳이 SK 이노베이션을 안 들어가는 것보다는 들어가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악재가 드리워져 있는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그리고 워낙 오래된 뉴스다 보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매력도가 더 있다라고 강조를 해준 만큼 저희들도 이 부분 참고하면서 이제 LG화학보다는 SK이노베이션의 흐름들 앞으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원익 IPS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는 어떤 소부장 국산화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주가 흐름은 잠시 후에 한번 얘기는 해봐야겠습니다만 이 종목에 대해서는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세요?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에는 삼성전자 쪽과 이제 SK 하이닉스 그리고 또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고 이제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더 날아갈 것이라고 오늘 증권사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오면서 좀 많이 올라갔었는데 해당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담이 있긴 합니다. 이제 결국에는 반도체 쪽이랑 비메모리 쪽 시장이 이제 관심은 받고 있는데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합병 쪽이랑 이제 R&D 쪽 인력 충원을 하면서 주가도 기존에 좀 많이 부진을 했고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실적이 많이 안 좋게 나왔어요. 이제 안 좋게 나온 게 3분기 때는 또 4분기 때로 넘어가고 4분기 때 이제 넘어간다라고 모두 다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4분기도 좀 많이 안 좋을 걸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고 예. 지금 대부분 주가 중에서 잠깐 올랐다가 계속 행보하고 있는 주가들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3분기 안 좋고 4분기 안 좋고 하지만 20년 보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올해 장사는 좀 그렇게까지 재미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이제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20년 2분기 이상을 보게 되면서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투자를 할 것이니 이 부분이 매출로 반영이 되게 되면 예. 상당한 이제 20년의 매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단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지금 생각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굳이 반도체 쪽 투자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차라리 바로 그냥 SK 하이닉스 쪽으로 매수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익 IPS는 저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원익 IPS에 대해서 매도 의견이 나왔어요. 하다 보면 결국 기승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으로 가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글쎄요. 그러면 또 나왔으니까 얘기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구간에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번에 한번 삼성전자 언급을 하고 나서 저희도 이제 회사 근처나 이쪽 주변 업계 얘기를 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손님 포트나 이제 자기들 이제 주식 하는 데 있어서 매니저들이 반도체 쪽 포트를 담았냐 못 담았냐에 따라서 이제 소외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예. 결국에는 저희가 계속 이렇게 사야 되고 이제 뭐 매도를 해야 되는 의견을 드릴 때는 전체적인 자산에서 일부 포트폴리오로서 가져갈 수 있는 매력이 있다라는 것이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좀 무겁잖아요. 예. 이제 이게 내 전체 이제 주 포트로 들어가기보다는 전체 포트 중에 일부로 들고 들어가기에는 아무래도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필수적으로 좀 들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갖고 계신 분들은 마음이 놓이실 텐데 새로 들어가기는 약간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다만 2020년도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매력적인 종목으로 계속 꼽히는 것 같고요. 원익 IPS와 또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의견까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하나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뭐 유상증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이 나오면서 뭐 이것 때문에 또 한 번의 뉴스나 이슈거리가 생긴 것 같은데 하나투어 자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포인트 먼저 짚어주시죠. 이제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쪽 노선 쪽 관련 매출이 워낙 많다가 이제 한일 쪽 감정이 이제 안 좋아지면서
관련 여행주들이 모두 다 안 좋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 투어 같은 경우에는 유독 일본 쪽 매출이 컸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거의 회복하지 못하고 주가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제 금일 뉴스가 뜨면서 이제 최대 주주가 변경되면서 해당 자금 가지고 이제 글로벌 쪽 투자를 더 하고 이제 자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좀 더 회사가 좀 더 빠르게 주가를 회복하고 사업에 있어서 확장을 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오늘 주가가 좀 오르고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나 투어 같은 경우 이제 매도 의견을 드리고 있고요. 매도 의견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저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여행주 같은 경우 이제 많이 빠졌고 바다론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여행주 그리고 이제 수출을 하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오히려 쉽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달마다 이제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이제 들어오는 이제 외국인 그리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한국인들의 숫자를 저희가 다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작년 대비 월 YOY로 계속 성장률이 많이 꺾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숫자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고 뭐 오늘 한중일 정상회담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이 단시간에 회복을 할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 회복을 하더라도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일본 쪽 매출을 다 손해가 컸었기 때문에 경로를 다 줄였어요. 줄이고 추후에 만약에 한일 관계가 다시 괜찮아져도 해당 부분에 있어서 다시 좀 늘려야 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한일 관계 쪽이 회복이 되더라도 계속 지켜보면서 관련 쪽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되지 굳이 지금 입장에서 매수를 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투어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은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럼 저 하나만 그 제3자 배송 유상 증자 있잖아요. 이게 저도 만약에 신주 발행가액이 할인이 됐었다면 저도 매도 의견에 동의를 했을 텐데 지금이 53,200원 구간인데 신주 발행가액이 58,000원으로 설정이 됐단 말이죠. 단기적으로라도 이거는 호재성으로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만 놓고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최근에 유증을 하고 관련 주가보다 이게 지금 금액이 싸기 때문에 들어갔던 주식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론적으로 많이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물론 58,000원 근처까지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것만 보고 들어가기에는 결국에는 회사가 지금 실적이 나오지 않고 추후에 방향성이 지금 최대 주주가 바뀐 것이지 최대 주주가 바뀌어서 그 최대 주주가 정확하게 어떻게 경영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합의가 안 된 입장이기 때문에 단순 58,000원만 보고 들어가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조금 더 확실한 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역시 하나투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해석될 만한 뉴스가 나왔음에도 아직은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역시 지금으로서는 접근하기 힘들 것 같다라는 투자 의견까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종금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김규태 대리 그리고 안신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